네, 전국에 계신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선 상황실장 김 실장입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대선 상황실에서 주요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김 실장이 준비한 것은 주요 대선 후보들이 준비한 생활 밀착형 공약들입니다. 어떤 후보의 공약이 여러분의 마음에 더 드실지 대선 상황판에서 김 실장이 공개합니다. 대선 후보의 주요 생활 밀착형 공약인데, 자, 먼저 문재인 후보의 공약부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문재인 후보는요,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이동통신의 기본료를 폐지하겠다. 이 부분이 상당히 유권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휴대폰 기본료를 폐지하겠다. 그렇다면 요금이 더 내려가겠지요. 그리고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엔 안철수 후보의 생활 밀착형 공약입니다. 초등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하겠다. 이 부분이 사실은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병설 유치원을 늘리겠다. 사실 아기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유치원을 늘려? 좋은데?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정확한 동네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겠다. 그리고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리면 나옵니다. 이번엔 홍준표 후보의 생활 밀착형 공약인데요. 초, 중, 고 교육복지 카드를 지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약 상당히 참신한 공약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유승민 후보입니다. 칼퇴근법, 이른바 정시퇴근 보장, 그리고 퇴근 후 업무 땐 임금 지불. 제게 사실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칼퇴근법인데 칼퇴근법 말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쉬는 김에 3년 푹 쉬어라. 공공보육시설 70%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했고요. 심상정 후보도 밑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심상정 후보의 생활 밀착형 공약은요.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60%로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있는 예비 엄마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국립대 등록금은 아예 이참에 무상, 공짜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은 정성희 위원께서 주요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대선 전부터 면밀하게 지금 체크를 하고 계시죠? 지난번에 대선 주자 토론하면서 이제 점검을 했는데요. 사실 생활 밀착형 공약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선거가 지난번까지는 계속 이제 좌우 이념의 선거 프레임인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이제 좀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인물 경쟁력, 그 다음에 공약 경쟁력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그 실리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그렇죠. 예. 등록금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보육 경향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앞서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랜 고민의 산물 끝에 나온 칼퇴근법, 그 다음에 심상정 후보에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급여 차이를 갖다가 보존해주는 그런 법이고 남자들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 다만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 두 사람을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공약에 대해서는 좀 급조한 느낌이 듭니다. 급조한 느낌이 들지만은 특히 문 후보 같은 경우 대통령 어젠다를 이걸 챙기겠다. 예. 하거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과학기술을 좀 활용해서 동네 미세먼지 예보력이나 이런 거를 더 올리겠다는 것은 좀 돋보이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군요. 김병민 의원께서 네. 보시기에 지금 일단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생활 밀착형 공약을 보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동통신의 기본료를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휴대전화 기본요금을 없애겠다. 한 3,000원 정도 기본요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없애면 아무래도 휴대전화 요금 부담이 좀 낮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6,000개 학급을 추가하겠다. 그렇죠. 뭐 둘 다 되게 굉장히 필요한 얘기고요. 지금 두 딸 쌍둥이 아빠에 이어서 셋째까지 하나 더 있어서 조만간 나오잖아요. 병설 유치원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병설 유치원 저희 같은 이제 쌍둥이인데 병설 유치원이 정말 적어요. 그래서 신청을 해도
저희 같은 경우는 2명이 다 같이 당첨이 되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었고 애당초부터 병설 유치원은 그냥 포기입니다. 이러한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특히나 앞으로 초등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의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남는 공간들에 대해서 병설 유치원 확대하는 건 굉장히 좋은 공약이라고 보여지고요.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건 통신복지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통신비가 가계적인 입장에서 지출하는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어떤 방식이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지난번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굉장히 나왔던 공약 중에 하나가 누리과정에 대한 이제 무상 보육에 대한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까? 뭐냐면 대통령이 혼자 공약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문제를 풀지 못해서 예. 계속해서 갈등과 마찰이 일었던 건데 대통령이 공약은 하게 되지만 대통령이 혼자 하지 못하고 기업과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 얘기가 있을 거고 지자체와의 마찰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고 못하는 건 여기까지인데 이걸 이렇게 조율해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내용까지 발표를 해주시면 유권자들의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카름께서는 또 기자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주요 후보들의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통신비 인하 혹은 병설 유치원 아니면 육아휴직 칼퇴근법 중에서 어떤 게 좀 끌리시나요? 그 칼퇴근법이라는 게 유승민 돌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6시 이후에 퇴근한 이후에 카톡으로 뭐 업무를 지시한다던가 뭐 메일을 보내라 뭐 사실상 이게 계속 집에 가서 있어도 밤 9시, 10시에도 계속 업무 지시가 와서 이 직장인들 굉장히 괴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런 이제 공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의당이나 심상정 후보가 일반적으로 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승민 후보가 조금 더 앞서가면서 저런 것들을 내는 게 굉장히 좀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유승민 후보가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기는 따뜻한 보수다, 보수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맥락에서 그 공약을 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 간의 케미가 통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제 토론회에도 보니까. 예. 근데 저게 실현 가능할까? 저는 사실 좀 회의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한다라는 거, 공론화시킨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른정당하고 정의당하고 단일화하는 겁니까? 저는요, 심지어 이 심상정 후보가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되면 예. 홍준표 후보는 안 된다고 했지만 뭐 유승민 후보를 뭐 경제부총리를 시키던 뭐 가능할 거라고 그 생각합니다. 반대가 될 수도 뭐 또 반대도 될수 있고. 네네. 어쨌든 심상정, 유승민 두 후보의 정책이 참 매력적인 게 많다라는 것은 공통된 의견 같습니다.